억대 이상의 큰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짓는 것을 건축이라 부릅니다. 건축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데요. 과학과 예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 없으면 작품은 탄생할 수 없을 겁니다. 건축주인 일반인과 작업자, 시공업자, 시공업체 모두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그것을 간과함으로써 단열층이 치명적으로 취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량 목구조나 중목구조와는 다르게 철구조물로 이어지는 건물은 열 전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시공법으로는 그 단점을 차단하거나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춥거나 더운 집으로 지어질 확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포치, 파고라 등의 외부로 노출된 철 구조물에 대한 단열을 생각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냉기 교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부로 돌출된 철 구조물에 대한 단열층을 형성하지 않았을 경우 겨울철 냉기와 여름철 열기가 고스란히 내부로 유입되면서 실내 온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춥거나 덥지 않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난방비와 냉방비는 예상 외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벽체 공법일 경우는 철 구조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각각에 연결되는 부위의 우레탄 폼 충진과 기밀 작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열교나 열 전도 등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외부 냉기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철 구조물, 포치와 파고라 등의 기둥과 천장, 벽체 등에 대한 단열 작업은 이중벽체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철 구조물 공사를 완료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H빔으로 짓는 일반 철골이든 각간으로 짓는 경량 철골이든 모든 철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포치나 파고라 하단 철골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평균 5m 이상의 구조물 최상부, 트러스와 펄링까지 동시에 전기가 전달되는 일체형 구조체입니다. 주택 부분은 이중벽체로 단열층을 완벽히 시공했다 하더라도 이 포치나 파고라에 노출된 철골에 대해서 단열층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냉기나 열기는 실내로 전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포치 철골입니다. 건물 양쪽 두 곳인데 하나는 건물 입구 현관부의 비가림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건축 면적에 산입되는 현관 포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물 반대편에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포치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에는 너비 13.6m, 폭 2.4m 크기의 파고라 철골인데요. 바닥에는 현무암을 시공하고 상부에는 지붕을 덮어서 눈과 비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건축 면적에 산입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철 구조물에 대한 단열층을 형성해 주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치인데요. 철골 기둥 규격이 가로 100mm, 세로 100mm, 두께 3.0T와 4.0T의 각간입니다. 이 철골 기둥은 내부와 연결된 구조체라서 단열에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기둥에 난연 패널 50T를 사면 전체에 지불을 해서 1차 단열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벽체 시공법처럼 서로 맞닿이는 부위는 인위적으로 10mm의 틈을 두어서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합니다. 오른쪽 편은 포치 기둥에 패널이 아직 시공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왼쪽은 단열층을 형성해주는 50T 패널이 시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철골 사면 전체를 패널로 감싸고 우레탄 폼이 충진되면서 팽창한 우레탄 폼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3M 테이핑 작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작업은 단열층을 한 번 더 형성하면서 마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RC 보드인 시멘트 보드를 패널에 지부하면서 고정시켜주는 작업입니다. 패널로서 단열층을 만들어준 후에 시멘트 보드로 깔끔하게 마감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측면 벽체 부분입니다. 지붕 패널이 시공된 그 아래에는 천장 패널이 설치되면서 우레탄 폼으로 충진이 되고 지붕 패널과 만나는 벽체 부분도 패널로 지부가 되면서 외부 냉기가 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밀 작업을 확실히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도 팽창된 우레탄 폼이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레탄 폼 충진만큼은 과할 정도로 사용해 주어야만 단열층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측면 또한 시멘트 보드로 한 번 더 단열층을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고라입니다. 철골이 노출된 면적은 33.36제곱미터, 대략 10평 정도로 꽤 넓은 면적인데요. 이 부위의 단열층을 인위적으로 형성시키지 않는다면 철 구조물로 인해 건물 전체와 실내에 중대한 열교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먼저 펄린 철골 위에 지붕 패널이 설치된 모습으로서 패널과 패널이 만나는 곳에 팽창했던 우레탄 폼이 삐져나온 모습도 보입니다. 그 아래 작은 보에는 천장 패널이 아직 시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측면 패널은 총 250mm를 치부해서 단열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단순히 벽면을 막는다는 생각만으로는 단열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건축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단열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도 허락지 않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시공되어야만 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세만 빌드의 구독자님 말씀처럼 적당히 철저히 대충 하는 사람들이란 댓글이 생각납니다. 대부분의 시공자나 작업자들은 습관처럼 빨리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나 게으르고 나태한 업자나 업체, 그에 속한 작업자들은 대충 마무리하는 사례도 흔히들 보게 됩니다. 절대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세만 빌드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외주 업체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짓는 집은 속도가 아니라 품질입니다. 귀찮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전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 한겨울 추위, 비가 올 때 등등의 기후적인 여건이나 컨디션 난조 등으로 피로가 쌓였을 때,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사실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 진심과 열정만 있다면 그런 부분을 놓치거나 철저히 대충 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붕 패널 아래 천장 패널이 시공된 장면입니다. 곳곳에 우레탄 폼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것은 폼이 팽창한 것입니다. 전면과 측면의 단열층을 만들어주기 위한 패널이 시공된 모습과 패널 사이를 인위적으로 10mm의 틈을 비워둔 곳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된 장면입니다. 외부에 노출된 기둥과 천장, 짧은 벽체 등에 패널과 시멘트 보드가 설치된 모습으로서 간결하고 말끔하게 시공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감 공정인 파벽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 보드가 건물 외벽 전체에 설치된 이유는 최종 마감재인 파벽돌을 시공하기 위함인데요. 패널의 철판과 파벽돌의 재료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을 형성해 주어야만 겨울철 수분으로 인한 수축과 팽창, 그에 따라 탈거와 박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벽돌 매지가 시공된 다음에는 한 가지 공정이 더 필수적으로 따르는데요. 그것은 발포 방수입니다. 최소 2회를 정밀하게 도포해야만 파벽돌에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곳은 청송 단독주택인데요. 건물 외벽 전체에는 홍고벽돌이 시공되었고 기초 기단부에는 청고벽돌로 마감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외벽 마감재에 따라 기둥에 대한 마감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많은 고민을 거쳐서 3D 이미지 작업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외벽 마감재가 화이트 계열의 세라믹 사이딩이기 때문에 외부로 돌출된 포치나 파고라 등의 기둥 마감은 화이트 톤의 모노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노출된 기둥을 이렇게 마감하였고 천장 또한 CRC 보드 계열의 보드로 마감하면서 건물 전체의 조화를 꾀하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마감재 선택을 통한 건물 외부의 조화와 완성도, 그리고 건물 내부 공간에 대한 마감재를 어떤 것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집의 품질과 가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곳은 곤지암 단독주택의 포치와 파고라가 완성된 모습인데요. 건물 전체 영상은 잠시 뒤 두 곳의 설계에 대한 내용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감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건물의 조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설계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하는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건물 전체 조화와 완성도는 설계 단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주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설계 도면을 확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곤지암 단독주택의 2D 도면의 1층 도면과 다락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입니다. 이 2D 설계 도면을 3D로 전환시킨 입체 이미지인데요. 우선 공간에 대한 도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층 투시도입니다. 다락층 투시도, 지붕층 투시도입니다. 인면으로 실내를 바라보는 투시도 4컷입니다. 다음은 외부 투시도입니다. 건물의 정면, 현관부인 우측면, 계약 시에는 1,500돌로 외벽 마감재를 결정하였습니다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주님의 요구로 세라믹 사이등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치 옆 공간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파고라를 함께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면은 청송 단독주택의 2D 설계 도면입니다. 입 단면도는 제외하고 평면도와 지붕 평면도만 보시겠는데요. 좌우에 포치가 보이고 전면에는 파고라가 넓게 구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D 설계 도면을 3D 입체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상부에서 내려다본 내부 공간 모습입니다. 다음은 실내 공간 구성에 대한 이미지 컷입니다. 이번에는 외부 투시도입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측면입니다. 반대편 다용도실 쪽입니다. 건물 정면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설계 변경이 없이 3D 이미지 그대로 시공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 아세만 빌드 설계자는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재고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주님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건축주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설계에 대한 내용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최근의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도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공자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세만 빌드 외에 몇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와 건축의 컨설팅, 건축 설계, 계약이 주 임무 중에 하나이지만 건축 시공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 자체의 감리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님께 의뢰받은 설계와 인허가, 건축 시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품질 좋고 완성도 높은 집을 짓기 위한 까다로운 감리 역할이 제 역할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건설사와 건축사 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건축벤처기업 등에서 사회이사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공 내용과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음은 꿀뚝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마음처럼 실천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제 마음과 글의 행간을 충분히 알아봐 주심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편에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기초 매트에 외벽체 패널이 세워지는 부위에 단차를 형성하는 물 넘침 방지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